자, 오늘 정말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. 한 생명공학 기업이 자동차 부품 회사를 인수하는 이야기인데요. 그냥 인수가 아니라 자기보다 수백 배는 더 큰 회사를 사들이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거래입니다. 이 기상천외한 M&A 뒤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? 일단 이 두 회사를 좀 보세요. 왼쪽이 인수하려는 어스파이어 바이오파마. 2025년 매출이 놀라지 마세요. 6,202달러입니다. 네, 6,000달러요. 시가총액은 한 150만 달러 정도 되고요. 그런데 오른쪽 인수 대상인 듀라 컨트롤 시스템즈는 연 매출이 2억 달러가 넘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 작은 어스파이어가 듀라를 무려 3천만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나선 겁니다. 뭔가 이상하죠? 그러니까요.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.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?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. 이 기이한 거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어스파이어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. 어떻게에 대한 답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숨어 있거든요.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. 마이너스 99%. 1년 전만 해도 한 주에 35달러나 하던 주식이 거의 휴지 조각이 됐다는 뜻이죠. 이건 뭐 단순한 주가 하락이 아니라 회사의 가치가 그냥 공중분해됐다고 봐야 합니다. 회사는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. 2025년 4월 나스닥에서 첫 번째 경고장이 날아왔어요. 주가가 너무 낮다는 거죠.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없었고 결국 10월에는 상장 폐지라는 최후 통첩을 받게 됩니다. 정말 벼랑 끝에 몰랜 거죠. 그래서 회사가 꺼내던 카드가 뭐냐? 바로 40대 1 주식병합이라는 극약 처방이었습니다. 주가를 억지로라도 끌어올려 보겠다는 거였죠. 재무 상태는 더 심각했습니다. 2025년 한 해 매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,202달러인데 순손실은 2,400만 달러가 넘었어요.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. 연말에 회사 금고에 남아있던 현금이 단 4,000달러. 네, 4,000달러요. 심지어 총 자본은 마이너스 640만 달러.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던 겁니다. 회사가 그냥 껍데기만 남은 거죠. 자, 이제 어스파이어가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그 절박함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.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. 어떻게? 통장에 4,000달러밖에 없는 회사가 도대체 무슨 수로 3천만 달러짜리 인수를 한다는 걸까요? 지금부터 그 복잡한 금융공학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어스파이어의 전략은 아주 명확했습니다.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. 첫째, 어떻게든 급한 불을 끌 돈을 구한다. 둘째, 그 돈을 담보로 더 큰 돈을 빌린다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그 돈으로 안정적인 현금을 벌어다 줄 회사를 사들인다. 아주 대담한 계획이죠. 그리고 놀랍게도 첫 번째 단계가 성공합니다. 회사는 시리즈 A 전환 우선주라는 좀 특별한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파는 방식으로 무려 2,100만 달러를 조달하는 데 성공합니다. 침몰 직전의 배에 던져진 첫 번째 구명줄이었죠. 그런데 이 전환 우선주라는 게 사실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함정입니다. 나중에 보통주로 바꿀 때 가격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요. 최근 5일간 최저 주가에서 20% 할인된 가격으로 계속 바뀌는 구조였어요. 이게 왜 엄청나게 위험한 방식인지는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알 수 있습니다. 바로 이겁니다. 금융 전문가들은 이런 자금 조달 방식을 죽음의 소용돌이, 즉 데스 스파이럴이라고 부릅니다. 왜냐하면요, 투자자들이 주식을 바꿔서 시장에 팔면 주가가 떨어지죠. 그럼 더 싼 가격에 더 많은 주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이걸 또 팔면 주가는 더 떨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기존 주주들의 가치는 그야말로 박살이 나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위험한 방식으로 첫 자금줄을 확보한 어스파이어는 곧바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. 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최대 2,250만 달러의 대출 약정을 따낸 거죠. 인수자금의 핵심이 바로 이 돈이었습니다. 이렇게 투자받은 돈과 대출받을 돈을 합쳐서 어스파이어는 듀라 컨트롤 시스템즈를 3천만 달러 전액 현금으로 인수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. 불가능해 보였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죠. 자, 그럼 이 인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어떤 회사가 탄생하게 될까요? 정말 기이한 조합이죠. 생명공학과 자동차 산업이 한 지붕 아래 공존하는 아주 독특한 회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. 회사의 전략은 명확합니다. 듀얼 트랙 전략이라고 부르는데요.
오른쪽에 있는 자동차 부품 사업에서 나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지고 왼쪽에 있는 돈 먹는 하마, 즉 신약 개발에 쏟아붓겠다는 거죠. 쉽게 말해서 자동차 부품 팔아서 번 돈으로 심장마비 환자를 위한 신약을 개발하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입니다. 하지만 이건 정말 엄청난 노박입니다. 잘 되면 자동차 사업이 신약 개발에 든든한 돈줄이 될 수 있겠죠. 하지만 실패할 경우의 리스크는 상상 이상입니다. 두 사업 간의 시너지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고 전혀 다른 두 회사를 통합하는 과정도 험난할 겁니다. 무엇보다도 가뜩이나 위태로운 회사에 얹혀진 이 막대한 빚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으니까요. 자,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볼 시간입니다. 이 기상천외한 M&A는 결국 극단적인 두 가지 결과, 즉 대성공 아니면 대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베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과연 어스파이어의 이번 결정은 회사를 구원할 전략적인 신의 한 수였을까요? 아니면 파산을 앞두고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주사위 던지기였을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시장이 직접 보여주겠죠.